반갑습니다. 재능 코치 연구소 안상현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릴 내용은 나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나온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성격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다양한 고민들을 통해서 제가 저에 대한 고민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한 20년은 고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직업도 어떤 반도체 설계하는 일도 했다가 뇌연구도 했다가 보험 세일즈도 했다가 또 친구들이랑 동업도 했다가 망하고 인터넷 신문사 기자도 했다가 그래서 지금의 어떤 1인 기업 형태로 재능 코치 연구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자체가 지금 돌아보니까 이것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스티브 잡스가 했던 커넥팅 더 다츠라는 말이 있죠. 본인이 그런 어떤 삶을 꿈꿨다기보단 그 현재에 충실했던 거죠. 충실하게 살았던 그 점과 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어떤 선으로 아니면 도형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과정,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알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나를 알아가는 5가지 방법을 제가 했던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나를 안다. 저는 성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행동 패턴이나 습관으로 나타나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늘 하는 내 행동이 있거든요. 그 행동을 내가 잘 관찰을 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령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좀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눈 감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눈 감고 가면 팀장이 그래 잘했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이 부정적인 행위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나는 회사에서 욕을 먹겠죠. 하지만 내 스스로는 떳떳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성격을 안다는 건 곧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성격을 알면 소통하는 방식도 알게 되고 그 소통하는 방식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첫 번째, 성격. 자, 두 번째, 나를 안다. 그럼 뭘까요? 저는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반면 그렇지 못한 분도 많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이 감정에 솔직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표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서 나 화가 나? 확 내야지. 나 실망했어. 야,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나 좌절했어. 절망했어. 나 더 이상 너희들이랑 이제 같이 할 수 없어. 난 나만의 공간으로 숨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라는 뜻이 아니라 솔직하라는 첫 번째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올라오네. 저 오늘 아침에도 감정이 올라왔어요. 새벽에. 왜 올라왔냐면 제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8개월 된 아주 예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밤에 잘 잘까요? 계속 깰까요? 깹니다. 깨요. 깨는데 아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빠 배가 고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막 울어요. 그냥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게 대화 소통하는 방식은 그 울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깽깽이 웁니다. 그러면 그때 자다 말고 새벽에 1시, 2시, 3시 울음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감정이 올라오죠. 네. 그럴 때 과거에 저는 그랬을 거예요. 난 착한 아빠니까. 내가 왜 이런 거에 감정이 휘둘려? 나는 착한 아빠야. 우리 애기 울었어. 이렇게 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감정 올라오네. 이렇게 이해하고 먼저. 그런데 이 아이의 상황을 보는 거죠.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말을 잘했겠죠. 근데 말을 할 수 없으니 울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얘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올라온 감정이 싹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라는 건 표현하는 건 상황에 맞춰서 표현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표현하기 전에 먼저 인정한다. 그것이 나를 알아가는 두 번째. 자, 세 번째 나를 안다. 자기관리, 자기만의 자기관리법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자기관리는 뭐 시간관리, 목표관리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에너지 관리라는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느낌이 있죠. 아, 찌뿌둥해. 회사 가기 싫어. 아, 일어나기 싫어.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 에너지 상태가 뭐겠어요? 내가 많이 필요하다. 뭔가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 에너지 딸리네. 힘드네. 어떻게 아침이라도 좀 잘 먹고 가야 되나? 아, 오늘 좀 힘든 일 있으면 잘 피해서 이런 것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만의 에너지 관리를 하는 거야. 오후에도 점심을 먹고 나서 아,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 그러면 아, 잠깐 낮잠이라도 자면 오히려 더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 상태를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나를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될지 더 해야 될지, 내가 누군가의 어떤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거에 응할지 거절할지, 이런 것들은 상황도 중요하지만 나의 에너지 상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좋은 상태에서 하는 게 결과가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은 결코 좋은 성과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를 한다. 네 번째, 나를 안다. 내 선택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말 400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들이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인데 수많은 질문들이 다 선택하는 거였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선택이 왜 두려울까요? 책임지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 두려움이 많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해. 오케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면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선택을 믿는다라는 것은 첫째는 나는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바로 내 선택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다섯 번째, 나를 안다. 참 중요한 얘기이면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만의 삶의 기준을 만드는 것. 저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 멋대로 사는 게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뭐 폭주족처럼 살고 싶은데 그럼 폭주족처럼 살아도 된단 말인가요? 강사님? 소장님? 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행위가 나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행복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그걸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순간 바꾸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하세요. 그 선택을 믿고 그냥 하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그 친구가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받아들일 어떤 단계가 아닌데 어떤 뭐 조언을 해준다고 앉혀놓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한들 아마도 그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된 그런 성인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줘야지 내가 그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선택을 믿고 내가 행동하는 것, 내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지 뭐 어떤 거창하게 막 아름답게 살고 막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선하게 살고 이런 것만 삶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성대로 사는 것. 독특하게 살 수도 있고 함께 더불어 살 수도 있고 어떤 돈과 성공을 쫓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고 싶다면. 그리고 결과만 내가 책임지고 받아들이면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내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 내 기준이니까. 네. 내 기준으로 사는데 뭐 고민될 게 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가 받아들일 거고 뭐라고 하겠죠.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선택하면은 너 반드시 후회한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선택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친구가 말한 대로 실패했어요. 그럼 거기서 배우는 게 있겠죠. 다음에 선택할 땐
보완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면 되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조언해줬다고 해서 그 조언대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그 사람이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 기준대로 산다. 내 기준대로 산다라는 것은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 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이제 두려워는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나를 안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을 갖고 산다. 제가 성격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감정을 표현하는 솔직하게 내가 인정하는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를 얘기했죠? 자기관리. 네,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특히 저는 나의 에너지 상태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4번째는 자신의 선택을 믿는다. 네, 내 선택을 믿고 행동하는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두려운 이유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책임을 진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 선택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쌓이면 내 기준이 생기겠죠. 나 이런 상황에서는 난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대신에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먼저 이 길을 가고 있는 선배가 이야기하면 다 듣습니다. 왜? 저도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잘하고 싶으니까요. 다만 그분의 선택에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지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얘기는 다 수용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내 일에서 또 내 인생에서 어떤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일본의 그 3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나모리 가주오라는 교세라 명예 회장이 있는데요. 이 회장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결과물들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능력이에요. 당연하겠죠.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열이에요. 내가 그 일을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그렇다면 내가 쫙 몰입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고방식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머지 능력과 열의는 다 플러스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고방식은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살 능력이 좀 떨어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래서 능력은 요즘 게임 많이 유행 능력치 10. 네. 열이 이것도 한 10. 너무 낮아.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는 100이야. 정말 뭐 그냥 일은 잘 못하는데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0 하니까 내 능력치는 많이 되는 거예요. 우와, 만점의 능력을 가진 사나이가 됩니다. 사나이가 아니네요. 네, 이분은 능력 100 비교가 안 돼. 그냥 일 딱 시키면 그냥 3개 주면 뭐 그냥 3사람 몫은 한 번에 열정. 뭐 제일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해. 아주 대단합니다. 100. 그런데 사고방식이 약간 남과 달라요. 나만 성공하고 싶어. 나만 1등하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막 밟아서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 또 때로는 10도 되고 막 마이너스 100이라고 합시다. 너무 자기 되고자 하는 마인드가 강하다 보니까 주변을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만 그냥 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100 계산할 필요가 없죠. 네, 만점과 마이너스 큰 점수. 여러분들 최근에 그 대통령도 바뀌고 국정농단 사태 아직도 재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일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스펙면으로 보나 능력면으로 봤을 때 최고. 또 그분들이 뭐 열심히 일 안 하겠습니까? 다만 사고방식에 따라서 정말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결과는 능력도 중요하고 열의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가장 중요하다. 왜? 나머지 능력과 열의는 내가 계속 키우면 돼요. 근데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 마인드는 이게 잘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 붙여야 되는, 삶의 체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어떤 능력도 우리가 많이 키워서 일도 막 잘하고 싶고 성과도 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30대 중반까지는 너무 평가에 이렇게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평가보다는 나에 대한 어제보다 오늘 요것만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내 실력면이나 내 열정적인 면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이것만 비교했으면 좋겠고, 어떤 남들의 평가나 이런 성과 이런 것들은 조금 밀어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언젠간 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제 생각에는 한 35 정도까지는 회사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라든 뭐라든 상관이 없어요. 창업을 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나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가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언제 평가를 받을까요? 딱 죽었을 때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나이 들어서 욕먹는 분들 많죠. 그리고 또 젊어서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또 최근에 또 모 야구 해설가 분께서는 자산 관리를 잘못하시면서 또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젊었을 때 전성기의 시절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어서는 어떤 평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까. 그리고 평가는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평가받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5년 뒤 올지, 10년 뒤 올지, 20년 뒤 올지. 그래서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 모두가 다 그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생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먼 훗날 어떤 기약을 하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세우고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지 내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전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 길을 걸으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되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제가 즐거울까 그것만 고민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답게 사는 모습이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이렇게 할 때 강의를 딱 끝내고 나니까 그 어떤 청중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사님 어떻게 이렇게 매가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강사는요 카리스마가 짱짱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좋은데 이게 좀 이 스타일이 잘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드시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만 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어떤 더 많은 청중들을 휘어잡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인기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가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예, 눈 감을 때 하는 거 그랬죠? 예, 그분들의 마지막 인생까지 우리가 쭉 봅시다. 그리고 제 인생도 마지막까지 쭉 봅시다.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래서 가장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성격도 파악하고 감정 표현도 내가 잘 할 줄 알고 그리고 나만의 어떤 자기 관리하는 방법도 내가 알고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관련된 직업도 찾고 일도 찾고 직장에 갈지 창업을 할지 누구와 함께 모여서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지 다 좋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내 능력과 그리고 내 열정과 그리고 내 사고방식을 잘 조합하면 반드시 나만의 어떤 성과물들이 나올 겁니다. 세상에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를 자연을 보고 알았어요. 자연에 이 꽃이 있는데 장미꽃만 예쁜 건 아니더라고요. 드레핀꽃 보셨어요? 특히 해외에 나가서 꽃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해외 자체가 다 예뻐 보여. 왠지 우리나라를 떠나서 여행만 가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드레핀 꽃도 그렇게 참 예쁩니다. 그리고 꽃잎이 하나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꽃이 그렇게 추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피는 꽃마다 다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그 하나하나가 다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 아닌가요? 뭐 키가 좀 크고 키가 작고 하면 키가 큰 사람이 완벽한 건가요? 얼굴이 오밀조밀 예쁘면 그게 더 완벽한 건가요? 요즘 그 예능 서장훈 씨 아주 활약 많이 하더라고요. 그 키 엄청 크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아주 유명한 국보급 센터 농구 선수입니다. 그 농구 선수가 김연아 씨처럼 이렇게 막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너지지 않을까요? 한번 점프하고 나면 그 세 바퀴 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서장훈 씨가 승마를 한다면, 야, 그 어떤 말을 골라야 될까요? 좀 견뎌낼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장훈 씨는 서장훈 씨에 적합한 일을 한 거죠. 농구나 배구 선수가 맞지 않겠어요? 큰 키를 활용한. 그리고 그 키가 작은 분들은 그렇게, 김연아 씨는 어떤 스케이팅을 한다든가 또 손현재 씨는 그 리듬 체조를 한다든가 작은 역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분들이 농구나 배구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들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자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거목이 있어요. 거목이 있어서 다들 그 그늘 밑에서 잘 쉬고 놀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목은 이렇게 막 삐뚤삐뚤하게 생겼어요. 좋은 나무의 기준은 뭘까요? 고든 나무죠. 그래야 이걸 딱 잘라가지고 좋은 재료로 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나무꾼이 왔다가 베질 않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삐뚤삐뚤한 나무, 이거 쓸모없잖아. 놔뒀어요. 그랬더니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더니 아름다운 고목이 된 거예요. 그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쓸모있는 나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옛날엔 너무나 쓸모없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쓸모있고 없고가 아니라 다 그 상황에 맞게 쓰면 쓸모있는 나무가 되고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는 주식회사 안상현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요.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나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름 석자를 저기에 넣으면 아름다운 회사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회사. 근데 그 회사가 부실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위대한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냐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주식회사 땡땡땡이라는 회사는 딱 문 닫는 시점에서 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 성과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회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학창시절, 이게 연배가 저랑 달라서 모르겠네요. 저희 체육 시간에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딱 이렇게 와서 그럽니다. 오늘 주번 누구야? 저요. 그러면 야, 너 기준! 그러면은 뭐 사열, 횡대로 해쳐 모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쫙 이렇게 서가지고 해쳐 모이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기준 해놓고 막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반 전체가 그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중심이란 바로 그런 것이고 내가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네.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중심을 찾아 막 방황할 것이고요. 내가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내가 그 방향을 다 멋있게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가 이렇게 끝나게 되겠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나에 대한 어떤 탐구,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것을 좋아하나, 그리고 나는 어떨 때 힘들고 또 어떨 때 즐거움과 나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면 나만의 어떤 기준이 생깁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싹 펼쳐지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멋진 나만의 주식회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이 방황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직도 제 어떤 진로, 제 인생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뭔가 고민하고 뭔가 선택하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인생을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을 믿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 본인만의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전 믿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끊임없이 배워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키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